요즘 암호화폐 시장 겉으로 보기엔 좀 조용하죠?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 정말 거대한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는 아주 미묘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왜 모두가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지 오늘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어떤 보고서이길래 비트코인부터 다른 알트코인들까지 이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걸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흔히 CPI라고 부르는 지표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평소에 사는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내렸나를 보여주는 인플레이션의 성적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 CPI 발표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냐면 바로 타이밍 때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즉 연준이 다음 금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참고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말하자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마지막 힌트인 셈이죠. 자, 그럼 이런 큰 경제 상황 속에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 안쪽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상반된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요. 투자자들이 CPI 발표를 앞두고 다들 좀 몸을 사리는 분위기예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주요 코인들 가격이 살짝씩 내려가면서 숨을 고르고 있죠. 하지만 바로 이 숫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4억 7,700만 달러. 이게 얼마냐면요. 우리 돈으로 약 6,5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뭐냐? 단 하루 만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온 순유입액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은 0.9% 빠졌는데 ETF로는 저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더리움도 똑같죠. 가격은 0.5% 살짝 내렸는데 1억 4,1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들어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개인들은 조심하는데 큰 손들, 즉 기관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이 바로 이 지점을 짚어내고 있어요. 가격이 조금 주춤할 때 기관들이 오히려 더 사들인다는 거, 이건 그냥 단타를 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더 크게 오를 걸 보고 지금 비교적 가격이 쌀 때 미리 자산을 모아가는 초기 매집 단계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기관들은 지금이 바로 자산을 확보할 최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관들의 관심이 비트코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드디어 솔라나 현물 ETF가 세상에 나옵니다. 이번 솔라나 ETF는요, 미국이 아니라 홍콩에서 세계 최초로 승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도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고요. 또 제도권 암호화폐 시장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를 두고 국가 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발짝 더 뒤로 물러나서요. 이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더 큰 경제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왕, 바로 금이죠. 요즘 금 시장 보면 변동성이 엄청나서 과열됐다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비트코인과 금의 가치를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이 아직 역사적으로 되게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해줄까요? 어쩌면 전통자산에 있던 거대한 돔이 디지털 자산으로 옮겨오는 그 대전환의 진짜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큰 흐름과 함께 시장의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 사용도 정말 무서운 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TRM 랩스 보고서를 보면 이게 확 와닿는데요. 특히 남아시아 지역은 작년보다 무려 80%나 성장을 했습니다. 80%요? 이건 이제 암호화폐가 일부 매니아들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적인 금융 인프라로 점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죠. 가장 큰 시장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벌써 거래량이 1조 달러를 넘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전체 거래의 30%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암호화폐가 그냥 사고하는 투자 자산을 넘어서 실제 디지털 경제에서 돈처럼 쓰이는 일종의 혈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시장 안에서는 기관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고 밖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과연 이번 주에 발표될 CPI가 이 시장을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이번 주 일정이 정말 촘촘하긴 합니다. 연준 고위 인사의 연설도 있고
다른 경제 지표들도 나오지만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는 딱 한 곳, 바로 금요일에 발표될 CPI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딱 두 가지로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아, 이제 금리 내릴 수도 있겠네 하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암호화폐 같은 자산에 돈이 몰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그럼 단기적으로 시장에 한번 휘청이면서 비트코인의 중요한 지지선인 10만 달러 선을 시험대에 올리게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단지적으로 CPI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 큰 기관들이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이걸 기회로 보고 계속 사들이고 있다는 새로운 패턴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과거와는 다른 이 시장의 새로운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지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답은 앞으로 시장이 직접 보여주겠죠.